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바로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생각의 전환이 인생을 변화시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롤모델을 찾아라는 조언은 단순히 누군가를 흉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이들의 흔적을 살피고 그들의 선택과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내가 학생 시절 자동차 엔지니어가 꿈이었다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분야의 선배를 찾아가 물어봤을 것이다. 이 말은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도 정작 필요한 정보는 그 길을 살아낸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진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를 세울 때 주변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같은 고민을 가진 또 다른 방황자들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듣고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정작 현장을 겪은 사람의 실제 조언은 묻히고 표면적인 정보에 휘둘리다 방향을 잃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사회생활의 경험이 많고 인생의 선택이 젊은 시절보다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삶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앞서간 사람을 직접 만나 질문하고 그들의 실패담을 듣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에서 진짜 교훈을 얻는 것이야말로 시간과 인생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는 공자가 말한 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에서 배운다. 나의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실천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얘기해주는 선배가 없었는데 너는 좋겠다. 사실 선배는 늘 있었지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걷고자 하는 길에 앞서 걸은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롤 모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동기부여의 차이를 넘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 의지가 약할 때는 환경을 바꿔라는 조언은 단순한 이직이나 장소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의식의 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지가 약한 자신을 탓하며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지? 왜 나는 시작도 못하고 자꾸 미룰까? 하는 식의 생각은 의지력의 결핍을 개인의 결함으로 오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바로 환경을 바꾸라는 조언은 인간이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가 의지를 잃는 순간 대부분은 우리의 환경이 그 의지를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로 무너뜨리는 요인을 담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다고 하면서도 집안 곳곳에 간식이 넘쳐나고 운동화는 먼지 쌓인 채 신발장 구석에 박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하려 해도 상사의 반복되는 무시, 회의감 만드는 조직 문화, 성장의 기회가 없는 구조라면 어느새 당신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말로만 결심하지 말고 행동으로 환경을 바꾸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자 수차례 그곳을 찾아갔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도 받지 못했지만 그 진심이 통하자 그는 그 기업의 중요한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자신이 바꾸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물이 가장 강한 바위를 뚫는다. 이는 고정된 나의 태도나 성격보다 유연하게 환경을 흘러가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잃었다면 의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휴대폰부터 보는 습관을 바꾸고 불편하더라도 늘 하던 카페가 아닌 도서관으로 출근하기도 하고 매일 연락하던 사람 대신 존경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도 작은 환경은 바뀝니다. 환경은 인간을 바꾸고 결국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의지가 약해진 당신,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고 그 의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설계해 보세요. 셋째, 진심은 통한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을 담아 행동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타인과의 연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방송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 이 말의 핵심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은 설명하지 않아도 타인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열정을 자주 말로 포장하려 합니다. 면접에서, 회의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해. 이 분야의 진심이야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겉으로만 존재할 때 상대는 그 열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당신이 어떤 일을 하며 스스로 몰입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일 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것이 진심이 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타인의 인생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극받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 일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일단 그 일을 멈추고 자신이 몰입하는 순간을 되짚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돈을 받지 않아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 어떤 회사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을 시작했고 결국 그 진심이 회사에 전해져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열정 페이가 아닌 진심이 열정을 넘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이 말은 특히 요즘처럼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더욱 진실된 무게로 다가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자신의 진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경제적 안정 때문에 혹은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진심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짧고 늦은 선택은 없습니다. 40대든 60대든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 앞에서 진심을 보이세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은 주변 사람에게 전해지고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진심이 담긴 삶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열정을 깨우고 또 다른 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 일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새겨야 할 인생의 진리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를 피하고자 합니다. 실패하면 창피하고 손해를 보며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실패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실패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때로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우며 자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받지 않고 몇 주씩 회사에 나갔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안 줘도 된다. 시켜만 달라는 말은 단순한 팩이나 무모함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실패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는 실패하기 두려워집니다. 이 나이에 이걸 시작해서 뭘 하겠나, 이제는 실패하면 회복도 못해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도전은 나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40에 안 되면 50에 다시 한 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여유와 당당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라.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단단해지며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가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실패는 당신을 완성시켜 줄 가장 솔직한 스승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느 지점에 있든 그것이 시작이든 중간이든 혹은 끝처럼 느껴지는 지점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인드의 차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외면했으며 무엇을 미뤄왔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초대입니다. 롤모델을 찾아라, 환경을 바꿔라, 진심을 보여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네 가지 조언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려 하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또다시 내일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조언들이 하나씩 실천될 때 당신의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물고기는 깊은 물에서만 움직이며 진정한 변화는 고요함 속에서 자란다. 내면의 마인드가 바뀌는 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상도 서서히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꼭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하는 그 자세가 이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보다 더 큰 의미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다. 당신이 오늘 이 글을 읽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그 한 걸음이 두려워진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시도가 실패할지라도 나는 시도한 나 자신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 한 걸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얼마든지 새롭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